우리가 아이에게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 아들아 넌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엄마는 네가 최고라고 믿어, 우리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은 따뜻한 격려의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사랑 가득한 말을 자주 듣는 아이들이 때로는 정작 자신을 온전히 믿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활짝 웃으면서 엄마 하고 대답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날 믿어주는데 저는 아직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 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더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진정한 자존감은 단순히 나는 참 괜찮은 아이야 라고 머리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어려움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생생한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아이가 조금만 버거워 보여도 너무 빨리 나서서 도와주곤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이 순간 아이는 당장의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해냈다는 값진 자신감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메시지를 학습하게 될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나는 이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해낼 수 없어. 도움을 주는 건 분명히 큰 사랑이지만 그 도움의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 아이의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나도 모르게 빼앗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진정한 자존감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시도의 기억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도움의 단계 피라미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맨 아래쪽은 부모님이 손으로 직접 도와주는 물리적 도움 단계죠. 그리고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부모님의 도움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아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언어, 시각, 환경과 같은 간접적인 단서로 지혜롭게 바뀌어갑니다. 이것의 핵심은 부모의 손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 도움을 지혜롭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육은 있죠. 잔소리보다 아이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에요. 부모의 도움을 줄일수록 아이의 자존감은 단단하게 자라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의 단단한 자존감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는 실제 루틴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들한테 양치시키는 거 정말 전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흔하고 일상적인 양치하기 루틴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처음 양치를 배울 때는 1단계, 물리적 도움 단계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직접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칫솔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때 엄마랑 같이 해볼까?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며 아이가 새로운 행동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아이가 칫솔을 잡는 감각에 조금 익숙해지면 2단계입니다. 신체 유도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칫솔을 잡은 손 위에 부모님의 손을 얹어 닦는 방향이나 힘을 가볍게 보조해 주는 거죠. 아이의 동작을 느끼면서 점차 부모님 손의 압력을 줄여나가며 아이 스스로 더 많은 부분을 해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입니다. 시범 단계, 흔히 모델링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모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엄마가 먼저 깨끗하게 닦아볼게 하며 올바른 양치 동작을 직접 보여주세요. 시범 후에는 아이가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툴러도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진짜 멋지다, 이렇게 아이의 노력 자체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4단계입니다. 언어 단서 단계죠. 아이가 잠시 멈칫하거나 다음 단계를 잊은 것 같을 때 우리 깨끗하게 양치하려면 다음엔 뭘 해야 할까? 또는 아래쪽 어금니에 있는 세균을 없애려면 어디에 칫솔질을 해야 할까 하고 질문 형태로 부드럽게 건네 아이 스스로 행동을 떠올리도록 돕는 겁니다.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이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5단계, 시각적 단서 단계를 활용해 보세요. 화장실 벽에 재밌는 그림으로 된 양치 순서표를 아이 눈높이에 맞춰 붙여서 아이가 그림을 보며 스스로 순서를 기억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들수록 효과적이며 시간이 지나 아이가 익숙해지면 시각 단서의 수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단계, 환경 단서 단계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칫솔과 치약이 항상 제자리에 놓여 있도록 깔끔하게 환경만 세팅해 주는 겁니다. 필요한 도구를 아이가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루틴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움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지혜롭게 줄여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아이의 단단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가장 확실한 루틴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부모여서 아는데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부모에게 참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서 내가 혹시 아이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부모는 아닐까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순간 부모가 잠시 손길을 멈추는 것은 아이를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아이의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믿고 기다려주는 가장 능동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도와주고 싶은 강렬한 순간이 온다면 딱 10초만 멈춰 서서 아이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10초의 기다림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귀한 용기와 함께 평생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을 선물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엄마가 나를 믿었어. 그리고 나는 해냈어 라는 벅찬 기억 위에 단단하게 뿌리내립니다. 그러니 이제 너무 조급하게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대신 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남겨주세요. 부모님의 100마디 말보다 아이가 오롯이 혼자 힘으로 해냈던 그 작은 경험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고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아이들이 잘 노는 그날까지.